현대의 천체 물리학으로 화학 원소의 기원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항성을 관측합니다. 행성들이 폭발하면서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성하는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항성의 활동에서 비롯됐습니다. 항성의 영양분이 폭발하면서 은하계 전역에 흩어졌고 그 가스를 압축시키거나 비축해서 행성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차세대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우주에 우리만 존재할까요?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지난 세기에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은하가 최대 2조 개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만 해도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10배는 더 많은 은하계가 있고 평균적인 은하계에는 약 1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200경 개의 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체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우선 수소를 포함한 적절한 분자가 있는 우주가 필요합니다.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모두 별의 원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 생명체의 한 예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탄력성 덕분에 지구 표면의 모든 환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극한 환경과 다른 태양계 세계의 조건을 연구해서 다른 행성과 위성의 환경과 잠재적 생명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체는 바로 이 지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지 않다는 강한 주장이 들려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명체를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을 살펴보면 생물학 시간에 배웠듯이 주 성분은 대부분 물입니다. 물은 HEO로 수소 2개, 산소 1개입니다. 생명체의 화학적 성분을 살펴보면 수소눈물 분자에서 표출되는 1번 원소입니다. 2번이 산소, 3번은 탄소, 4번은 질소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재료는 수소입니다. 우주의 두 번째 재료는 헬륨입니다. 헬륨은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소, 다섯 번째로는 탄소입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재료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는 주기율표에서 화학적으로 가장 비옥한 성분입니다. 탄소는 다른 모든 분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힘을 통해 복잡한 화학작용을 실험해야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요소를 골라야 한다면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간도 그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우주에 탄소, 산소, 질소, 수소가 많다면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확인된 외계 행성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수는 수조 개에 달할 겁니다. 태양계 외행성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면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행성이 꼭 지구 같아야 생명체가 발생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주 탐사선은 지구와 비슷한 대기의 흔적을 포착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컴퓨터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그리고 가까운 행성이 나성, 금성, 목성, 토성, 심지어 토성의 위성까지도 말이죠. 태양계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우주 생물학자들은 극한성 생물인 미생물의 형태로 발견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어딘가, 특히 우리 은하계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기술적 문명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밖에는 잠재적으로 수십억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중 어딘가에서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의 증거를 발견할 능력이 있습니다. SETI 실험의 경우 적어도 우리만큼 기술적인 수준에 있는 존재들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지구처럼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라면 미래에 개발할 장비로도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성 자체의 신호는 전자기파, 스펙트럼, 전파,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하지만 SETI 실험은 전파 신호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 중입니다. 가시광선보다 전송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를 찾기에 가장 좋은 무기이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생명이 40억 년에 걸쳐 진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진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했던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진보에 의해 외계 문명이 자멸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가 죽은 외계 문명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구에서도 존재했던 모든 생명종의 50억 개 이상 99% 이상이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칭하며 다른 동물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철학이 있고 허블 망원경도 있으며 교향곡도 작곡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측정법입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한 종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침팬지와 인간의 DNA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DNA가 98%가 일치하니 나머지 2%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인지 능력의 차이는 아주 미미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침팬지를 대하는 만큼 침팬지가 똑똑하다면 침팬지에게 상자를 쌓는 일과 인간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쓰는 일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침팬지의 지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날 겁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현재의 혁신 속도와 기술의 빠른 진보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세대의 삶 속에서 다른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어떤 생명체를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보고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와 우주 어딘가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알아낼지는 모르지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생명체는 지구에서 진화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다양성과 그 다양한 환경을 보면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우리뿐인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